시골길 달리시다가 가끔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왕복 2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거 뭐야. 아이고. 고라니? 고라니네요, 고라니. 고라니가 가드레일 건너서 들어와서 그 안쪽에 갓길 쪽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었네요. 부딪힐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중앙에 도로에 있었으면은 확 멈추고 이제 어떻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겠죠. 뭔가 있으니까. 근데 가에 있다 보니까 뭐 피해서 가면 되겠지. 갓길에 있던 고라니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제보자는 200여만 원의 수리 비용을 들여서 앞범퍼를 고쳐야만 했습니다. 충격이 좀 일단 뻔하네. 멀리서 봤어요. 생물 자체가 죽었다는 거.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운 사고죠.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 박았어요.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산사태가 일어나서 차가 부서졌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보험사에서 100% 해줘야 되지 않나.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저러면 나도 못 피해, 저를 어떻게 피해? 그래서 제보자에겐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저구 운전자가 조금 조심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제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속도가 빨라요. 예, 제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한 제보자의 차량이었습니다. 속도 빠르고 여기요. 보입니다. 그 전에도 보이죠? 뭔가 있으면은 첫째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저기 서 있는 고라니가 차가 오니까 가만히 있겠지. 고라니는 몰라요. 고라니는 자동차가 뭔지 사람이 뭔지 모르고 아무 때나 뜁니다. 언제든지 뛸 수가 있어요. 가능성 3분의 1입니다. 가만히 있을 가능성, 반대쪽으로 도망갈 가능성, 내 앞으로 올 가능성 3분의 1의 가능성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빵 해서 고라니가 산 쪽으로 도망가게 한 다음에 그때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고라니가 가만히 서 있겠지. 나 간다. 튀어들어오면 못 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보자에게도 약 한 20% 정도 과실은 있어 보이는데요. 야생동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언제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과의 돌발 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요. 동물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게 큰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됩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사고일 때 한쪽은 넓은 길, 한쪽은 좁은 길, 보험사는 100대형은 절대 없다고 그러죠. 넓은 길 우선 적용하더라도 70대 30 정도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교량 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천천히. 네, 교량을 지나는 순간. 아니. 저 트럭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뚝길이라고 해서 농로길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 교량을 막 통과하면 하천을 따라 조성된 농로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하천 위에 다리를 지나는 순간 그 하천의 툭방길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쪽 도로 넓이는 어떻습니까? 예,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도로입니다. 보통 차량 한 대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보이죠. 여기 앞쪽 여기서 부딪히고 이렇게 차가 앞쪽으로 밀려간 겁니다. 여기 보면 기름 자국이 있습니다. 보면은 기름 자국 있는 이쪽에 트럭이 가고 이쪽에 있는 데가 제 차량이 가고. 트럭 속 하마터면 두 차량 모두 가드레일을 뚫고 논으로 추락할 뻔한 사고입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험사는 일단은 이쪽이 큰 길이고 저쪽이 소로다. 그래서 이쪽이 피해자고 저쪽이 가해자다. 과실 비율은 7대 3을 주장합니다. 저는 솔직히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보자로서는 아니 안 보였던 차 갑자기 나타나면 어쩌란 얘기냐. 저건 불가항력이다. 100대 0이다. 제보자는 100대 0을 생각하시지만 100대 0은 아닙니다. 제보자 속도 빠르지 않고요. 지금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천천히 다리를 통과하려는 순간 여기서 갑자기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하지만 상대 차도 오고 있었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화각이 좁아 보입니다. 실제로 더 넓게 잡았으면 오고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 이곳은
뚝방길과 제보자 지나가는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어느 쪽에선가 한 대가 멈춰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일 경우 잠시 멈춘 뒤에 좌우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번 사고 시야에 크게 지장을 안 줍니다. 충분히 내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럭은 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좌우 확인했어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100대 0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트럭 80, 제보자 20으로 보입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안심은 금물, 주변을 확인 또 확인한 뒤 주행해야만 대형 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나부터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며칠 전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요. 뒤가 선뜻해가지고 그래서 백미러를 봤더니 검은 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휘청이더니 그대로 가드레일과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저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멀리 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어디 가는 길이라 제가 일단 와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제보자 잘 가고 뒤에 차가 급하게 나오네요. 저왜 저래. 와 급제동이네요. 저 바퀴에 연기나는 거 봐. 아 가속 감시 카메라를 보고 그랬군요. 예, 사고의 원인은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급제동하면서 차가 돌아버린 거죠. 얼마나 빨리 거기가 달리셨길래. 평소에 모르는 사람은 카메라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보고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요. 지금도 몇몇 차량이 단속 카메라를 의식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카메라다 급제동한 이유는 찍히면 처벌받아요. 벌점, 범칙금, 과태료. 그게 무서워서 급제동했는데요. 그게 무서우면은 속도를 내지 말았어야죠. 과속하지 말았어야죠. 급한 마음에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급제동하지 마세요. 범칙금, 과태료, 벌점 맞는 게 낫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빙그르르 돌다가 옆에서 덤프트라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운전자들이 감속하는 지점에서의 사고 증가율 무려 17% 이상이라고 하는군요. 내비게이션에 띵띵띵띵 과속 카메라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나오죠. 그게 있으면 과속하다 거기만 조심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띵띵띵띵 소리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여유 있게 제한 속도를 지키고 그리고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는 거. 그게 안전의 첫 번째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식 과속.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규정 속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